반갑습니다. 과탐의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스과학 원장 김기현입니다. 예, 펜타스 윤동민입니다. 오, 왜 이렇게 텐션이 다운됐습니까? 그럴 리가요. 너무 중간고사에 힘을 다 뺏긴 거 아닌 건가요? 아니 이제 기말고사 이제 시작해야 돼요. 아, 또 이제 중간 끝나면 다시 또 기말. 그렇지. 야, 도대체 우리 선생님, 과학 선생님도 언제죠? 언제? 와. 자, 오늘은요, 뭐 군말 없이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2022 개정교과가 교과 개정됐죠. 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과학 파트에서 통합과학하고 물리화학,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좀 개정이 됐는지 알고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대상자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쵸.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그 시기부터 이렇게 개정되는 교과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뭐 잠깐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물리나 화학 어떻게 했냐는데 좀 쇼킹한 얘기들 좀 있는 것 같고 뭐 많이 좀 조금 그래도 뭐가 빠지고 막 들어가고 막 그런 것 같던데 뭐 2에서도 내용 나오고 막 원으로 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뭐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내려와 있는 모양새긴 한데 네.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가 기본적인 취지여서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원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좀 또 이게 이제 또 저희가 또 뭐하고 또 맞말리냐면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은 이제 그 5학년도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수능에서 이게 수학하고 과학을 지정했던 대학들이 이제 미지정으로 푸는 대학들이 좀 많이 이제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하고도 이제 또 한번 또 다뤄봐야 되는데 일단 2022 개정교과 과학 파트 중에서도 통합과학과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과 그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와 화학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원장님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또 변화가 있나요? 뭐 그렇게 변화가 예전에는 이제 한 권으로 돼가지고 원래 네. 큰 단원으로 4개로 잘라져 있던 이 교과가 이제 조금 분리를 해서 통합과학 1, 2로 좀 나눠져 있는 그렇죠. 모양새. 통합과학 1, 2로 나눠져서 뭐 그때 1학기, 조금 2학기 잘라가지고 이게 이제 학교별로 이제 어떻게 수업 일정을 짤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데 어차피 책을 한꺼번에 다 줄 거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들이 1, 2를 같이 나가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네. 또 1 차례대로 나가는 학교, 네. 그다음에 2학기 때 2를 나가는 네.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의 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에 그쵸? 따라서 네. 뭐 지금 전공 현재도 선생님이 통합과학을 어떤 학교는 4명의 과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세 분. 3분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 뭐 어떤 2분의 가르치는 학교 이게 맞아요. 다양한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내가 물리를 전공했어. 그러면 물리를 먼저 그 통합과학에서 물리를 먼저 나가는 거 그런 식인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보면 통합과학 1, 2 수학도 그러더라고요. 공통수학인가? 통합수학이 좀 명칭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도 고등학교 지금 수학이 고등수학 상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1학기, 2학기 이렇게 하는데 요거도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통합수학 상 1, 2 그 통합과학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 1은 쉽고 2는 어렵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이렇게 계단식 개념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1과 2는 그냥 분리를 해놓은 건데 원래 있었던 통합과학 한 권을 세부적으로 잘라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6개 파트로 지금 나눠놓은 게 조금 좀 차이가 있고 네. 기존에 들어갔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네. 특히나 이제 그 과학을 갖다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위 환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딱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들어온 게 원래 단위 관계는 취급을 잘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빅뱅 단원부터 빵 들어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통합과학 1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단위 환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정량적인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좀 아이들이 좀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그렇죠. 개념이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국민 공통 소양 네. 교과이기 때문에 네. 문과나 이과나 구별 없이 음.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면 과학적인 소양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해서 투 내용에 있는 내용, 원에 있는 내용들을 뽑아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뭐 그건 눈치는 뭐 가지고 중학교 때도 안 나오는 건가요? 나옵니다. 어차피 나- 나오긴 하는데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그 깊이가 다르죠. 어, 깊이가 다른 거죠. 완전히 또 깊이가 뭐 좀 달라요. 특이한 거나 어떻게. 뭐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뭐 크게 변한 부분은 많이 없는데 그 과학의 기본적인 기초된 부분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기본량 뭐 예. 단위 계산하는 예, 거 예. 뭐 측정과 어림 뭐 예.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다음에 정보 신호. 음, 그러니까 요번에 통합과학이 조금 추가된 내용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정보통신이라든지 IT. 예. 예, 이런 쪽에 굉장히 지금 네. 미래 먹거리로 지금 나라에서 정량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화가 되어 있어요. 음, 책 전체적으로 보면. 음, 반면에 이제 쓸데없는 부분이라든지 여태까지 좀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배제시켜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뭐 송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리 1에도 없고 물리 2에도 없고 뭐 이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싹 거의 빠져 있는 예. 산업 발전에 따른 어떤 그런 네, 맞아요. 교육 그런 과정들을 쪽으로 많이 교과 과정을 갖다가 네. 전부 다 배치를 해놨고요. 네. 뭐 아예 뭐 유전자니 단백질이니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 쪽으로 해가지고 묶어놨어요. 생명 시스템, 지구 시스템, 지구 중력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약간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융합과학 약간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융합과학은 이제 특징이 이제 물리이면서도 화학의 요소를 뽑아서 가져와서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치면 그렇죠.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는 물리 정확한 영역을 따지고 물리. 있고, 예, 아. 화학은 화학의 영역을 다루고 있고 각 영역별로 다루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통합과학. 요즘엔 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학교 성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운 학교는 쉽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나면 통합과학 내 물화생지 내용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이과 쪽으로 가는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갖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교과 편제표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체킹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때 본인이 나는 물리 파트는 자신이 없었어. 네. 또는 화학 파트는 난 진짜 모르겠더라. 네.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미리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가 될 수는 있죠. 그 걔네들이 지금 대상자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요 교정 바뀌는 그럼 거죠. 걔네들 지금 또 뭐가 또 시작이 되냐면 교과도 개정되면서 또 하나 시작되는 게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작이 그쵸. 되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의 평가 방식이 기존의 절대평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이제 이 고1 통합과학은 고1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1 과정의 내신 평가 방식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최초 고교학점제를 발표를 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은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를 하고 나머지 2학년, 3학년은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얼마 전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안 된다. 고1도 상대평가는 놔줄 수 없다. 절대평가로 다 바꿔야 된다. 라고 해서 올 2월에 그걸 발표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발표를 지금 못 했어요. 안 했어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평가 방식을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는 절대평가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특정 집단 또는 단체에서 무언가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꾼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이제 문제은행식이 제일 좋은데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섭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돈은 몇 조의 이제 예산은 고교학점 잡혀 있고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대평가가 진행됐을 때 이 등급 1등급부터 9등급을 나오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원장님 지금 개정교과 통합과학에 봤을 때 기존 바뀌기 전보다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난이도는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거의 같아요. 난이도는 뭐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크게 변하는 부분도 없는데 네.
이 순서도 제대로 묶어놓고 이렇게 똑같이 해놨긴 했거든요. 근데 책만 그냥 반으로 똥 나눠놓은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기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들어가는 그 미래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은 뭐 특별한 파트를 좀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해라 뭐 이런 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 통합과학은 통합과학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네.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들어가서 선택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 과목 거기에 이제 일단 물리원과 화학원을 먼저 이제 어떻게 많이 바뀐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물리원 같은 경우는 좀 뭐 새로운 게 많이 들어왔나요? 조금 좀 변동이 있어요. 아 물리원이 변동이 네, 있다고 합니다. 물리는 조금 변동이 있는데 네. 일단은 1학년 때 요즘에는 이제 그 개정되기 전에는 앞으로는 이제 좀 바뀌는데 요즘에는 이제 물리학 1을 갖다가 2학년 때 공부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교과로 해서 물리 2를 갖다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개정되는 부분에 보면 물리학이라고 해가지고 2학년 때 그냥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3학년 때 진로 선택 교과가 그게 세분화돼요. 그러니까 뭐 네네.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역학과 에너지 뭐 이런 투라는 식으로. 명칭을 안 쓰는 것 안 같아요. 써요. 네, 안 쓰는 것 진로 같아요. 선택 교과 네, 자체가 네, 네, 역학과 네. 에너지, 네, 그다음에 전자기와 양자 네. 이렇게 딱 나눠져요. 네, 네. 그 두 개를 나눠줘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기계공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갖다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네. 진로 선택 교과로 가급적이면 역학과 에너지를 갖다가 네. 선택을 해서 더 공부를 해가지고 오고, 세분화졌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전기전자라든지 뭐 이런 네. 쪽이라든지 뭐 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 네. 뭐 프로그래밍 쪽이나 네. 이쪽에는 전부 다 전자기 쪽과 양자. 네. 요거를 갖다 선택을 해야 아마도 학종이나 이럴 때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안 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뽑을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내용적인 부분 물론 내용적으로는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일단은 예전에 이제 물리 2에 있었던 내용 중에 일부가 내려와 있는데 역학에도 일부가 내려와 있고 전기에도 일부가 내려와 있어요. 왠지 물리 2 그러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리 1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게 또 원래는 원래는 물리 1에 있었던 내용인데 네. 그 평형과 돌림임이라고 해서 네. 그 부분이 원래 그 물리 1에서 되게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물리 2로 넘어가서 물리 1이 가벼워졌었거든요. 그 부분이 다시 내려와요. 아이고. 다만 유체역학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까지 내려왔으면 정말로 어려웠을 텐데 그냥 단 하나만 내려온 거예요. 돌림힘. 네. 돌림힘 하나만 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파트에서는 이제 원래는 전기 파트는 거저먹는 단원이었잖아요. 기존에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좀 그 2차 전지라든지 우리나라에 또 배터리가 또 굉장히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을 강화해서 그런지 축전기 파트가 굉장히 많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축전기가 없었거든요. 물리 2에 있던 내용인데 이제 축전기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축전기 무슨 전기 용량이라든지 이런 파트는 들어오지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축전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고 그런 부분 좀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역학 중에서는 좀 가벼워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가벼워졌냐면 그 상대성 이론에서 원래 이제 상대성 이론하면 뭐 시간 팽창, 그 다음에 길이 수축, 뭐 동시성의 불일치해가지고 쭉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학생들이 까다롭게 다루는 단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시성의 불일치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조금 많이 가벼워졌다. 왜냐하면 시간 팽창하고 길이 수축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두 개는 그냥 자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공식을 이용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공식 기억할 필요도 없고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은 시간이 천천히 간다. 뭐 이것만 기억하면 빨리 움직이면 짧아 보인다. 뭐 이거거든요. 그게 단데 이제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동시성의 불일치가 빠졌다는 게 굉장히 물리에서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보면. 그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게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렌즈 부분이 약간 좀 들어와 있는 거 그것도 물리 2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볼록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파동 네, 파동 파트에서 파트. 파동 파트에서 볼록 렌즈가 들어왔는데 렌즈의 상을 갖다가 구하는 식이라든지 이런 건 가르쳐 주겠지만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지금은 뭐 지향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나올 거는 같은데 네. 여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물리 파트에서 하나 파트 뭐 돌림임, 전기에서는 축전기, 네. 그 다음에 파동에서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록 렌즈에 의한 상 요 정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그 내용 정도만 합류가 되어 있지 네. 나머지는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지금 하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지금 얘네들도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2학년은 이제 지금 뭐 절대평가로 확정이 난 상태잖아요. 그럼 90점 정도를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신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상대평가의 기준에 했을 때 1등급도 9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40%, 4등급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1등급은 4%인데 4등급의 아이들은 40%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절대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A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원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요거를 일단 학교 선생님들은 뭐 미쳤지 않은 이상 저 문제를 어렵게 낼 필요가 없잖아요. 절대평가에서. 수능을 봐야 되니까 무조건 쉽게 낼 수는 그런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수능을 수능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는 낼 수는 없지만 네. 이제 학교 선생님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네. 문제를 갖다가 쉽게 낸다고 하더라도 네. 약간 어렵게 낸다고 하더라도 네. 학생들이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를 갖다가 가르쳐주고 미리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낼 거야라고 미리 전제를 준다 그러면 네. 학생들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쉽게 느껴지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뭐 아무리 쉽게 내도 어려워. 그럼 결국 걔네들은 이제 B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B나 C 나오겠죠. B나 C가 나온다는 거. 그럼 굉장히 타격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공부 안 하는 친구는 오히려 데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은 낫고. 말씀대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게 개정교과 물리원의 개정교과 상황을 봤을 때 뭐 지금 지금 2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내용물만도 만약에 이런 상황을 그냥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고 쳤을 때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어려워진 겁니까? 쉬워진 겁니까? 애들은 처음 배우는 애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미리 선행을 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벌써 물리원, 화학원 뭐 다 공부한 친구들이 꽤 많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약간 좀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예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그 친구들이야 뭐 많이 열심히 해줘야죠. B나 C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당연히 그렇죠. 공부 안 하면. 근데 조금만 해도 학교 시험이 쉬우면 네. 사실 요즘에 중학교 시험 뭐 다 아시지만 다 A가 나오잖아요. 뭐 35%에서 40% 100점짜리가 이상이 반 정도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진짜 조금이라도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보고 문제집 한두 번이라도 좀 풀어본 친구들은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고등학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애들은 점점 절대평가가 네. 아이들의 경쟁력을 갖다가 조금 둔화시키면서 아이들의 공부 스트레스를 좀 적게 한다는 그런 취지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저는 공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물리 이게 이제 학종 상황으로 봤다면은 뭐 기계전기 공대 쪽으로 가는데 물리 원투를 선택 안 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반드시. 필수 1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 수업을 못 따라가요. 그냥 아예.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상 얘가 이제 그걸 물리를 선택해 놓고 B를 그냥 받을 경우에는 치명타라는 거죠. 그쵸. 지금 학종에서도 학업 역량이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특이나 뭐 아무리 동아리 잘 열심히 훌륭하게 하더라도 세특 잘 나와더라도 세특을 물리 선생님이 B, C 맞은 애한테 잘 써줄 이유는 없다. 그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제 저기 하는데 사실상 결과로 봤을 때는 절대평가에서 B, C가 나온다는 건 사실 그 상대평가 9등급제로 봤을 땐 5등급 수준이에요. 그렇죠. 5등급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당연하죠. 학생은 세특이 잘 나올 일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제 말씀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고교학 교과가 개정되면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절대 평가 방식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또 피할 수 없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공대를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피하면 안 되는 과목. 그렇죠. 또 이런 상황.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자체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거의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교과하고는 좀 거리가 교과 전형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서 내가 볼 때는 학종의 어떤 그 사이즈가 모집 전형의 인원이라는 게 더 점점 커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학 계열 쪽이라면 물리 원투를 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야 되는 과목인 거고 하려면 A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로 수능을 꼭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2학년 때 공부는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로 수능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 저는 뭐 다 필요 없어. B를 맞으면 끝난다는 거야. 상위권 대학 네. 어렵죠. B를 맞은다면은 좀 힘들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는 여기까지 진행됐고, 자 우리 동빈 예. 동빈 쌤. 자 화학은 또 그러면은 어떻게 또 변했나요? 화학은 일단은 책이 얇아질 겁니다. 아 그래요? 내용이 많이 빠졌고요. 학투에서 아주 약간의 평형상수 부분만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2단원은 거의 뭐 통째로 다 빠졌다라고. 2단원. 예. 2단원을 여기서 한번 뭐 기존의 2단원 어떤 단원인지 한번 원자의 세계 뭐 원자의 구조, 네. 원자의 뭐 주기성, 주기율표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없죠. 내신을 하는 학생 입장에서 그 부분이 2단원이 내신 수능 말고요. 내신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했나요? 지금 현재 어려워한 단원이냐 쉬워하는 최근까지는 조금 수월한 단원이었는데 네. 이제 1, 2년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 네. 약간 난이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뭐 문제를 낼 때 조금 학교에서요? 아니면 학교와 수능 모두. 어.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잡계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했던 예, 물론 이제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계산 부분 때문에 실수를 많이 유도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2단원은 지금 원자 부분은 통으로 빠졌고요. 네. 그리고 4단원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두 단원으로 나눴거든요. 4단원이 어떤 단원인가요? 4단원이 원래 이제 뭐 동적 평형이라든가 뭐 물의 증발 광축, 그다음에 중화 반응, 산화환원이었는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심지어는 산화환원을 뺐어요. 우와. 산화환원은 빠졌고요. 산화수. 요것도 이제 아까 진로 선택 그쪽으로 네네. 빠져 있고 네.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없어지고 그걸 다시 이제 세분화해서 4단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진로 선택은 보면은 뭐 이제 화학 반응의 세계랑 뭐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네. 물질과 에너지 부분은 원래 이제 화투 부분이었던 부분을 그냥 그대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 화학 반응의 세계는 원에 있던 거를 이제 이리로 옮겨놨어요. 옮겨놔서 제가 봤을 때는 화학은 아마도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되네. 그러니까 자잘한 부분이 빠졌고요. 실제적으로 킬러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네. 이제 좀 자잘한 부분이 빠졌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화투에 있던 평형상수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 이제 조금 출제할 때 좀 난이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죠. 수능에서는 아직 우리가 이제 2028학년도거든요.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돼서 그 현 중2 학생들이 첫 수능을 보는 학년도가 2028학년도인데 2028학년도 수능 출제 방식이라든지 수능 형태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 상태라서 저희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 일단 내신 평가는 발표가 됐어요. 지금 절대 평가로 봤을 때 그러면 요 정도로 나온다는 뭐 좀 더 자잘한 것들이 뭐 동민쌤 표현으로 자잘한 게 빠졌을 때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빠지고 그런 거 투로 가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고 투라고 이제 또 얘기하면 안 되네요. 투가 이제 없으니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빠졌을 때 내신에서 A를 받는 정도는 네. 뭐 조금만 이제 학교 선생님 수업만 잘 들은다면은 네. 열심히 다 하겠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A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 사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화원에서 점수 딸 만한 단원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노력하면 네. 물론 이제 뭐 그 안에서도 뭐 킬러 문제라든지 뭐 그 부분을 얼만큼 연계시키실지는 모르겠지만 수능이랑 그래도 조금 이전보다는 많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지금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2025학년도 수능에서부터는 수학이나 주요 대학들 이과 쪽에서 수학이나 과학을 미지정을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런 상황은 또 맞물려서 이제 2028학년도까지는 또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봤을 때 지금 학종으로 본다면은 특히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공대 쪽이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약대라든지 훨씬 더 넓죠. 네, 또 생명 훨씬 뭐 더 의대 뭐 이쪽도 다 화생을 필수 이수로 해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종을 생각하고 그런 의대라든지 약대 쪽을 생각한다면 피할 수 없는 과목인 거고 이 과목이 꼭 해야죠.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꼭 A를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조금 뭐랄까 뭐 상담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이게 어떻게 학생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 대학만 가는 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쉬운 길을 찾아가겠죠. 들어가기. 근데 대학을 갔더니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인데 학원을 다녀야 되니 뭘 해야 되니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대학까지 가는 건 좋은데 네. 실제적으로 입학을 했을 때 본인들 수업을 못 쫓아가는 거죠. 상상 이상일 거예요 아마. 네. 네. 수업을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평가 물론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네. 이런 식의 개편이 실제적으로 대학 수학을 할 때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저는 홍일학 선생님 저번에 지우가 나와서 얘기했잖아. 아마 물리와 대학에 방과후 교수님으로 초빙될 거라고 학원 선생님들 물리와 선생님들. 이게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네.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대학생이 돼서 그것도 소위 들어볼 만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어떻게 대학을 갔어요 물어봤더니 생지로 갔대요. 근데 물리를 못 하겠대요. 처음 보는 공대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심각해진다. 보세요. 이제 사회문화하고 생활윤리 보고 공대 간 애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본인들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졸업을 못하게 만들면 되죠. 졸업을 못해. 맞아. 졸업이 안 되는 게 해야 돼. 저 진짜 걱정돼요. 졸업이 안 되게 해야 돼. 이게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더 생활이 더 빡세질 수 있다는. 어우, 걔네들 전부 다 계절학기 들어야 되고 돈 오늘 두 분 다 말씀 되게 아끼시는 거 알죠? 네? 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에 물리와 선생님들 지금 말씀 되게 아끼고 계세요. 할 말 많지만 네네네. 지금 그게 느껴져요.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물리화학 2022 개정교과 과학의 통합과학과 물리 화학은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있고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그렇게 심하게 좀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예. 할만해요. 예. 할만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할만하게. 표정이 느껴져 원장님. 아니 할만하게 바뀌었는데 네, 겁먹지 물리 말라고. 할만합니다. 할만하니까. 어려운 거 뭐 없어요. 자잘한 거 다 네, 빠졌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 이 정말 어떻게 하냐고 물려. 네, 알겠습니다. 개정교과 과학 물리화학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오늘 방송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이제 2025학년도 수학과학 미지정에 따른 또 과탐이라든지 이런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또 방송을 잡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이 사실 5월 10일이에요. 오늘 녹화가 오늘 10일 맞죠?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저기도 준비해야 돼요. 4월 모의고사 출제 경향도 또 분석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해서 물리학도 어떻게 나왔는지도 또 분석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오늘 또 긴 시간 또 이렇게 방송 준비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